헌법 84조가 무엇길래, 네, 헌법에 대해서 무엇길래 이런 말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헌법은 존엄받아 마땅한 것이지요.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의 판결로 이 대표가 추가 기소 유기를 맞은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지난 주말에 이제 파상 공세를 연이어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했던 지난해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북 제조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자, 최지원 기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틀 연속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라는 것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형사 피고인이 소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면서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실형 관련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차기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린 겁니다. 하루 전날에는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이런 의문의 글들을 올렸었는데 그 다음 날 본인이 바로 답변까지 글로써 공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 간혹 얘기가 있었던 그런 사안이 지금 현실 문제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최병목 국장께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이 해외 직구 문제 얘기를 꺼낸 적이 있고 지구당 부활 문제 얘기 꺼낸 거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이런 얘기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야 간의 이런 대결적 상황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끼어들었다. 네. 이제 등판했다. 이거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피고인이라는 개념은 그건 뭐 이재명 대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재판이 언제 끝날 것이냐는 부분이 우리가 그 끝나는 지점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네. 오로지 판사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때까지 이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당선이 안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네. 만약에라는 걸 하나 이제 추가를 한다면 당선이 됐을 경우 이제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조항에 따라서 재판도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판은 계속 가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니 그거는 대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관한 형사소추 이 부분을 이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법률 전문가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최 의원님께서 쟁점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른바 불소추 특권인데요. 그러니까 소추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재직 중일 때는 형사상으로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네. 이 소추에 재판 절차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가 바로 큰 쟁점입니다.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소추와 재판 이 두 개를 분리를 해서 보는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 따른다면 네. 84조는 소추만 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취임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네. 물론 헌법상 표현은 소추라고 되어 있지만 소추는 결국 재판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고 네. 대통령이 재직 중에 어떤 이런 형사 절차나 그런 사법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 이 입법의 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재판도 마땅히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쟁이 계속되겠지만 결국 이 84조의 소추 부분에 재판을 포함할지 말지 이것이 쟁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소추라는 말은 민사재판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형사재판에서만 소추라는 말을 쓰고 소추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탄핵이죠. 그래서 탄핵 소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그보다 밑에 있는 것을 형사상 소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검사들이 형사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들이 재판에 넘길 때 그걸 형사 소추 이렇게만 우리가 해왔는데 여기에 재판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이 문제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비슷한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변인께. 네, 그러니까 2017년 19대 대선에도 네. 이제 홍준표 대선 후보가 정치자금법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예. 그럼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 대법원이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진행이 돼서 또 유죄로 다시 뒤집히면 어떻게 네. 되는 것이냐 이게 논란이 좀 된 겁니다. 네. 당시에 이제 해석을 그 학자들은 지금 좀 전에 장현주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권이니까 소추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네. 굉장히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입법 취지 자체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가 달성돼야 된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재판까지도 중단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다. 예, 예. 지금 좀 전에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 당시에는 홍준표 대선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은 예. 이것을 좀 넓게 네. 그러니까 입법 취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네.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민주당에서는 네. 되게 특권이니까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해석이 또 뒤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을 놓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면 이것도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대법원이 예. 뭐 헌법재판소로 보내기보다는 먼저 자신들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만약에 이게 입법 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판사가 그거를 좀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재판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재판을 진행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먼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2027년 3월까지 예. 재판을 끝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이 일을 달겠습니까? 2027년 3월 10일 이전까지 아무튼 우리 대법원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지금 4개의 재판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러한 논란은 다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